매번 불장에서 수익을 못 보는 당신, 모두가 불장을 외치고 있는 지금 하락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시장은 연말에 찬물을 끼얹을 강력한 하락 요소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 하락 요소에 대비하며 매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알고 맞아야 덜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90K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흔드는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력들은 평온하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높은 가격에서 개미들의 포모를 자극시키고 심리적 혼란을 유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갖고 있는 코인을 쭉 들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하락을 대비해 팔고 하락이 나왔을 때 다시 매수할지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은 상승할 거라고 저 역시 전망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하방으로 몰아넣을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하락 요소들이 100% 작용할 거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는 그 하락 요소들을 알고 있다가 하방 요소들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금을 매도하면서 다시 그 수익금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해 이만큼의 상승분을 모두 수익으로 만드는 전략을 만들어야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고 기관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투자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우리가 아닌 기관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은 몇 가지 하방 요소들과 지금 현재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방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금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계속 높아진다면 국채와 비교했을 때 리스크가 있는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국채금리는 4.4% 정도 되는데 기준금리보다도 더 높아지게 된다면 더더욱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에 투자할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또 지금 현재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61%로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기준금리와 국채금리 격차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자산시장에는 당연히 타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또 계속되는 GDP 상승과 고용시장 안정화로 인해 연준은 양적 긴축의 종료 시점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적 긴축을 연준이 계속해서 지속한다면 당연히 유동성은 풀리지 않고 안전자산, 국채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즉 이렇게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에 하락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국채 금리까지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국채 금리 말고도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 있는데 부채 한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23년에 부채 한도 협상에서 미국의 부채를 무제한으로 늘려놨었는데 이게 25년 1월 1일까지 유지됩니다. 부채 한도가 하향 조정된다면 국채 발행이 줄어들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달러의 신뢰가 약화되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1년에 부채 한도 상향에 실패하고 미국의 신용 등급이 최초로 AA 등급에서 AA 플러스 등급으로 하락했을 때 S&P 지수가 단기간에 16%나 폭락하는 일이 있었죠.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 또한 하락을 피할 수 없겠죠. 부채 한도 협상은 아마도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면서 한도 협상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번 공화당의 레드 스윕과 함께 트럼프 집권으로 많은 정책을 트럼프가 새로 꾸려나가기에 시장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부채 한도 협상 문제는 트럼프 집권 이후 비트코인뿐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불확실성이 해결되면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하겠지만 우리는 앞서 말한 국채 금리와 부채 한도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폭락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 계획을 세워야겠죠. 이걸 인지하지 않고 있으면 폭락이 찾아왔을 때 더 크게 느껴지고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을 갖길 바라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 실시간 브리핑방에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공유드리고 있고 추천 코인, 최근 공유했던 타점 모두 크게 수익을 봤었습니다. 저의 생각과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만 고정 댓글을 통해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입장 조건은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하니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암호화폐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미국 1등 거래소 코인베이스 어플이 애플 스토어 금융앱에서 1등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코인베이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네트워크 코인들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틈새 시장으로 제가 추천해드린 베이스 네트워크 민코인, 모치코인의 현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11일 영상에서 모치코인 소개해드리고 벌써 150%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 이 코인은 아직 잡코인이지만 거래소 상장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10배, 100배까지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절대 늦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다른 소식 전해드리면 마이클 세일러가 앞으로 420억 달러를 조달하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가치 하나만 믿고 DCA 투자 기법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끊임없이 늘려갔습니다. DCA는 지금이 고점이든 저점이든 개의치 않고 일정한 기간마다 같은 금액으로 특정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인데, 마이클 세일러는 FTX 파산, 경기 침체 등 여러 하락에도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본인의 회사 주가를 3000% 이상 상승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17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죠.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가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인데,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 역시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금을 판매하고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 준비 자산으로 금을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제는 그 준비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죠. 제 생각엔 금도 물론 안전자산이지만 이미 가격이 너무 안정화되어 있기에 큰 가치 상승을 만들어내긴 어렵고, 이제 막 자산시장의 핵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비트코인을 지금 살 수 있을 때 모으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돈나무, 캐시우드 또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 5년 후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만약 비트코인이 50만 달러에 도달한다면 미국 정부가 루미스 말처럼 지금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매수할 경우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점차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 가격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 역시 기관들의 관점에 동감하고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현재의 국면에서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완전히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았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너무 높아져 접근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야말로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산시장을 상승장으로 이끌어줄 글로벌 유동성 지표를 보시면 드디어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유동성은 불장을 맞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유동성이 대규모로 풀렸지만 그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유동성 수준은 과거 불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고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유동성은 점차 증가할 전망입니다. 비록 코로나 시기만큼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유동성 증가는 비트코인 역시 상승장으로 이끌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편 최근 비트코인 조정을 예측했던 주기영 대표는 자기 예상이 틀렸다, 광기와 거품에는 한계가 없다, 약세 경보가 뜰 때까지 즐기면서 기다리겠다고 얘기하며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13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게리 겐슬러 사임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가격이 미친 듯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의 거래소 출금량이 역대급으로 크게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 거래소 출금량이 늘어났다는 건 팔지 않고 홀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리플은 여러 다국적 기업들과 협력을 맺어왔기에 정말 큰 상승이 기대가 되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으면 좋은 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렇게나 빨리 오를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리플 투자자분들 모두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른 제대로 된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도 끝까지 잘 버티고 가져가시면 이런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